책이나 영화에서 본 타이타닉의 가슴 아픈 장면 기억하시나요? 배가 가라앉고 있는데 누구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던 장면 말이에요. 글쎄요, 그 이야기는 전적으로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어요. 적어도 불운한 배에서 일어난 사건을 자세히 다룬 책의 저자이자 역사가에 따르면 말이죠. 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타이타닉호의 모든 승객을 구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는 SS 캘리포니아호와 SS 마운트 템프로가 타이타닉이 바닷속으로 가라앉는 것을 기술적으로 볼 수 있을 만큼 가까이 있었지만 두려움 때문에 행동하지 못했다고 썼어요. 아니면 자신들이 무슨 일을 저지르고 있는지 전혀 몰랐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당시에는 아무도 타이타닉이 침몰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호화로운 라운지부터 터키식 목욕탕, 스쿼시 코트까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갖추고 있었죠. 하지만 대서양 횡단 기록을 경신하기 위해 바다를 질주하던 타이타닉호는 빙산에 부딪혔고 이후 모든 것이 내리막길로 접어들었어요. 침몰하는 배를 돕고 싶었던 많은 배들이 구조 요청을 듣고 타이타닉호를 향해 방향을 바꿨지만 가장 가까이 있던 두 척의 배는 이를 막았어요. 우선 SS 마운트 템플은 정말 가까웠어요. 불과 8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고 단 2시간 만에 타이타닉에 도착해서 모든 승객을 구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 배의 선장은 그게 너무 위험한 여정이라고 생각한 거죠. 빙산과 맞닥뜨려야 하기도 했고요. 현재로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하지만 상상력을 발휘해 이론적으로나마 구할 수는 있어요. 평범한 사람이라면 타이타닉호에서 주위 사람들을 돕는데 어려움을 겪었을 수도 있지만 슈퍼히어로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우선 시간여행 기술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유용할 것 같죠?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선원들에게 빙산이 매우 가까워졌으니 가능한 한 빨리 배를 빙산의 경로에서 벗어나게 하라고 경고할 수 있어요. 아니면 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배의 선장에게 처음부터 여행을 진행하지 말라고 경고할 수도 있겠죠. 타이타닉호에 대해 더 잘할 수 있었던 일들이 많았어요. 우선 승무원들은 쌍안경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이 중요한 장비가 있었다면 빙산을 제때 발견해서 최소한으로 피해를 줄이거나 충돌을 피할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구명보트에 대한 건 말도 마세요. 배를 최대한 고급스럽게 보이게 하느라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던 구명보트가 들어갈 공간이 거의 없었어요. 2200명이 탑승했지만 구명보트는 1200명만 구할 수 있었어요. 비행기는 어떨까요? 하늘을 나는 슈퍼히어로가 있다면 이 비극을 피할 수 있었을까요? 분명 그랬을 거예요. 이 슈퍼 영웅은 특히 시야가 좋지 않은 밤에 해당 지역을 먼저 조사할 수 있었을 거예요. 더 나아가 이 영웅은 타이타닉호에 문제가 생겼고 아무도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주변 선박에 더 빨리 알렸을 수도 있어요. 배에 타고 있던 누군가가 비행을 할 수 있었다면 승객들을 안전하게 이동시킬 수 있었을지도 모르죠. 레이저 광선? 정말 멋졌을 텐데요? 레이저 시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빙산을 순식간에 부셔버렸을 거예요. 1912년 4월의 운명적인 밤에 사람들이 어둠 속에서 떨고 있는 대신 다음날 아침 갑판에서 배에 남아있는 무해한 얼음으로 시원한 음료를 즐길 수 있었겠죠. 네, 레이저 시력을 가진 사람의 위력이 빙산을 반으로 쪼개서 타이타닉이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할 만큼 강하진 않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분명 쌍안경이 들어있는 잠긴 방을 여는 데는 도움을 줄 수 있었겠죠. 초인적인 힘을 가진 사람? 네, 그것도 분명 도움이 됐을 거예요. 배와 빙산 사이에 자기가 들어가서 충돌을 방지할 수도 있었겠죠. 가령 그 사람이 타이타닉이 거대한 얼음덩어리에 부딪혔을 때 우연히 자고 있었대도 별일이 아니에요. 근처에 있던 배들이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을 구조하러 올 때까지 타이타닉을 떠있게만 하면 됐을 테니까요. 수중호흡 능력이 있었다면 적어도 타이타닉호에서 목숨은 건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이 배 안에서 달리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다는 거죠. 다른 승객들을 구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그건 여러분이 물속에서 편안하게 수영하는 동안 다른 승객들이 물에 떠있게 할 수 있을 만큼 강해야만 가능했을 거예요. 선내에 탑승한 사람이 이러한 요소를 제어할 수 있었다면 정말 대단한 일이었을 거예요. 승객 전부는 아니더라도 많은 승객을 구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보는 것만으로도 흥미로웠겠죠. 그런 슈퍼히어로라면 타이타닉이 빙산에 부딪힌 후에도 물이 타이타닉의 상처에 닿지 않도록 막을 수 있었을 거예요.
만약 그들이 충분히 민첩하고 빙산이 배에 부딪히기 전에 빙산을 봤다면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더라도 큰 얼음 덩어리를 물로 바꿀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날 밤의 기록을 보면 타이타닉호에서는 모든 일이 매우 빠르게 일어났어요. 시간을 늦출 수 있는 사람이 배에 타고 있었다면 좋지 않았을까요? 이야기를 위해 이 사람이 정교하게 조정된 직관을 가지고 있었다고 상상해 봅시다. 공기 냄새를 맡거나 빙산을 처음 발견했을 때 선원들의 반응을 통해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감지했을 수도 있어요. 간단한 손동작만으로도 거의 정지 상태에 가까울 정도로 시간을 늦출 수도 있었을 거예요. 배의 기록과 비정상적으로 빠른 속도를 확인하고 선장에게 경고해서 제때의 결정을 내릴 수 있었겠죠. 타이타닉호를 멈추게 하거나 빙산에서 멀어지게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야간 투시경이 있는 슈퍼히어로도 유용했을 거예요. 적어도 슈퍼히어로라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빨리 빙산을 발견했겠죠. 어두운 곳에서 더 잘 볼 수 있었다면 그 영웅이 그날 밤의 구조활동을 더 잘 관리할 수 있었을 겁니다. 투명인간은요? 이 초능력이 타이타닉호를 대서양 밑으로 가라앉는 것을 막을 수 있었을까요? 한두 가지 가능한 시나리오가 떠오르네요. 원할 때마다 투명인간이 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라면 배 안을 활발하게 돌아다녔을 거예요. 기억하시죠? 타이타닉은 평범한 배가 아니었어요.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타고 있었잖아요. 최근 가십으로 떠들썩했을 거예요. 이 슈퍼히어로가 그 모든 평범한 정보들 사이에서 배가 규정보다 너무 빨리 가고 있다는 선장의 말을 엿들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큰 문제가 생겼을 때 모두를 구할 수 있는 구명보트가 충분하지 않다는 말을 들었을 수도 있고요. 이 호기심 많은 슈퍼 영웅이 이 모든 정보를 가지고 뭘 했을지 누가 알겠어요. 마법사가 있었다면 타이타닉호를 구할 수 있었을 거예요. 책에 침몰하는 배에 유용한 마법 주문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빙산에 부딪힌 후 금속을 다시 용접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주문일지도 모르고요. 아니면 배 전체가 빙산에 부딪힌 후라도 안전한 곳으로 이동할 수 있는 주문이 있었을지도 모르죠. 타이타닉호를 잠수함으로 변신시켜 배 주위에 보호막을 만들어 바다 밑으로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주문은 어떨까요? 분명 멋지고 승객들에게 정말 독특한 경험을 선사할 수 있었을 거예요. 동물이나 물고기와 대화할 수 있는 능력도 분명 유용했을 거예요. 다른 모든 방법이 실패해서 타이타닉이 여전히 빙산에 부딪히고 물이 가득 차 해저에 닿았더라도 사람들을 구할 수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돌고래에게 사람들을 안전하게 데려가라고 지시할 수 있는 누군가가 배에 타고 있었을 테니까요. 똑똑한 돌고래라면 기꺼이 도와줬을 거예요.